안녕하세요, 유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관련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그룹에서 스케치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참조 평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참조 평면에 이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를 알아보기 전에 참조 평면에 이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제너럴 항목에서 플랫 네임 디스플레이를 클릭합니다. 쇼 레퍼런스 플랫 네임즈를 체크한 다음에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OK를 클릭합니다. 스케치 명령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참조 평면에 이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레퍼런스 플랜을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치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라인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라인 명령어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솔리드 엣지의 라인 명령어는 연속적인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라인을 그리지 않을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의 연결이 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추가 라인을 그릴 때는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기존에 그려져 있는 객체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객체의 포인트를 선택할 때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프롬프트 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투 키포인트로 나와 있죠. 센터,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인터섹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 같은 경우에는 엔드 포인트가 위, 아래 하나씩 있고요. 가운데에 미들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미드 포인트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커서를 객체로 이동한 다음에 키보드 M을 누르게 되면은 미드 포인트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객체로 이동한 다음에 키보드 E를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엔드 포인트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 A와 C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하고 수평으로 선을 그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크를 그리고 싶을 때는 키보드 A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크가 그려집니다. 왼쪽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라인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화면과 같이 슬롯 모양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L은 어떤 거냐? 임의의 점을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반대쪽 점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A를 누르면 아크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라인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L을 클릭하게 되면 라인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S, 시메트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릭 명령어는 기존 명령어와 다르게 먼저 단축키를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를 그려야 됩니다. 단축키 S를 클릭하고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클릭한 지점에서 양쪽으로 대칭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인 명령어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명령어끼리 묶어놓을 때 솔리드 엣지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삼각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명령어 안에 포인트와 프리스케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클 명령어 알아보겠습니다. 서클 명령어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그리는 명령어는 3가지가 있고요. 엘립스를 그리는 명령어는 2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클 바이 센터 포인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하고 다른 한 지점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서클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형상을 그릴 수도 있지만 드래그해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드래그 하세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띄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서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렉탱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명령어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렉탱글 명령어도 총 3가지의 옵션이 있고요. 제일 밑에 폴리곤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렉탱글 바이 센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렉탱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클처럼 드래그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하고 드래그 다시 왼쪽 버튼을 띄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리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명령어는요, 2가지 옵션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버텍스와 하나는 미드 포인트입니다.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드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려보겠습니다. 2개의 스케치의 차이점은 참조원이 내접이냐 외접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전체를 지우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를 클릭하고요. 선을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편집하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는 트림입니다.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선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선이 삭제가 되겠고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지나간 곳은 화면과 같이 잘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림 명령어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코너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 트림 코너를 선택합니다. 트림 코너는 2가지의 명령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림이라는 명령어와 두 번째는 연장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선은 확장을 하고 반대쪽에 있는 이 선은 삭제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코너 명령어를 선택한 다음에 선을 클릭하고 반대쪽 선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미리 보게 나옵니다. 됐으면 클릭합니다. 선이 연장이 되면서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령어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고 반대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연장이 되면서 절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수정했는데요. 이번에는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코너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이동합니다. 그 다음 왼쪽 버튼을 띄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스케치가 수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라인 명령어를 선택한 다음에 선 하나를 그립니다. 그 다음 명령어 중에 Extend to Next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연장할 선으로 이동 후에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선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플릿이라는 명령어가 숨어 있죠? 이 명령어는 선택한 객체를 분리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임의의 한 지점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객체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를 이용해서 수평선을 하나 그리겠고요. 이번에는 탄젠트 아크 명령어를 이용해서 아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명령어는 옵셋입니다. 옵셋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선 라인을 클릭 후 앱세트를 클릭합니다. 옵셋할 방향성을 정의할 수가 있죠. 여기서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값은 10을 넣고 엔터.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옵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옵셋 명령어를 클릭하고요.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마우스 커서 이동 후 클릭. 그러면 화면과 같이 옵셋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누르겠습니다. 옵셋 명령어를 확장하게 되면은 시메트릭 옵셋이라고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슬롯 형상을 만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릭 옵셋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라인, 아크, 옵셋 아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옵셋 아크입니다. 옵셋 아크를 선택한 다음에 옵셋의 폭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OK를 클릭하고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앱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형상이 나오고요. 우측에 있는 아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앱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명령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L을 그려보겠습니다. 시메트릭 옵셋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은 레디우스라고 있는데요. 이 레디우스는 선과 선이 만나는 포인트에 라운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폭은 10mm로 하겠고요. 레디우스를 5로 지정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요. 객체를 클릭. 제가 앱세트 버튼을 클릭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도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명령어를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그룹에 보면은 Move, Rotation, 그 밑에는 Mirror, Scale, Stretch가 있습니다. Move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Move 커맨드 창에 카피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로테이션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피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러 명령어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카피 명령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솔리드 엣지는 별도의 카피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같이 명령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클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서클 하나 그리겠습니다. 퓨처스 그룹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룹 안에는 렉탱귤러 패턴과 서큘러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렉탱귤러 패턴을 클릭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패턴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X축으로 4개, Y축으로 3개를 입력한 다음에 객체의 센터 포인트를 클릭한 후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참조선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편집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참조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에디트 데피니션 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겠습니다. Ctrl A, 델리트를 누르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컨스트럭션 명령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컨스트럭션 명령어는 실선을 참조선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다시 참조선을 실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실선을 클릭하게 되면 참조선으로 바뀝니다. 다시 참조선을 클릭하면 실선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선을 참조선으로 그린 경우가 있죠. 명령어 Create as Construction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 명령어를 클릭하고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참조선으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Convert to Curv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일반선을 커브선으로 변경해주는 명령어입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하고 이동하게 되면 커브선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roject to Sketch 명령어인데요. 이 명령어는 형상의 모서리를 추출해주는 기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 엣지의 스케치 관련된 명령어를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